안녕하십니까, 한결성입니다. 최근 반도체 회복이 심상치 않죠. 최근 디램 가격, 또 낸드 플래시 가격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몇 번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왜 올라오는지, 원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 또 관련 부품 소재주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시고 아래 링크 주소에 장중 시황과 종목 소개 대화방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거시 반도체가 좀 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바닥일 때 기회 주는 주식이 뭘까? 사실 이게 투자자 입장에는 고민이죠. 이제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요 뉴스를 보니까요. 여기 관련된 내용들, 낸드 플래시 시장이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샌디스크가 4월부터 가격을 10% 인상하면서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요. 아마도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PC 업계는 좀 침체해요. 그죠? 근데 왜 플래시 가격을 인상시킬까요? 업황이 안 좋은데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작년부터 실시해 왔던 중국의 정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중국에 이제 이구완신 정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과거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제품으로 만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래요? 중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중국 소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과거 소비재 제품들을 버리고 자동차나 가전, 가구들을 교체를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에요. 소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생산 공장, 소비 시장이 떠오르는데 가뜩이나 미국의 강력한 견제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공급 라인들이 원활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반도체 이쪽이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장 규모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 제도를 보니까요, 중국의 그 이구원식 정책들을 쭉 보면은 바뀐 것도 있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전 쪽 대표적으로 그리고 전자제품 쪽 제품 가격이 15%를 지원해요. 그럼 많이 신제품을 사겠죠? 신제품에 당연히 반도체 또 플래시 메모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첨단 제품에 대한 AI 반도체를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범용 반도체, 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이쪽 수요는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좀씩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D램 쪽의 가격들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한 달 전에 가격을 보니까 비슷해요. 그동안에 D램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거의 한 2년 동안에. 근데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만간 회복이 된다면 지금 요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플래시 가격, 특히 64GB 쪽은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 오른다는 건 결국 뭡니까? 아까 잠깐 뉴스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샌디스크가 가격을 인상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예요? 재고가 지금 바닥나고 있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렇죠? 수요는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동안 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되면은 공급량이 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요 기준들 보니까 최근 DDR4 가격도 올랐어요. 예. 선물 가격. 특히 DDR5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성능 칩이죠. 이게 대부분 AI 쪽을 가동하거나 그다음 고성능 사양들에 많이 필요한 DDR5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이런 이제 가전제품, 노트북이나 이런 가전제품, 데스크탑 PC 등 이게 지금 빠르게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범용, 첨단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범용 낸드 플래시 고정 가격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메모리, 기존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면 과거에 하이닉스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최근 실적도 그렇고 뭐 HBM 때문에 떴는데 좀 진정거리가 좀 최근에 좀 안 좋았죠. 그러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뭐 지금 16만 원대, 18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20만 원 언더에서는 좀 잡아야 된다라고 아마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들은 제가 처음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미 지금 여기서도 지금 반도체 바닥론 계속 이제 얘기를 좀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지금 바닥 확인하고 있다. 하이닉스 바닥 쳤다. 그죠? 요 내용들을 이제 관련된 내용들 못 보신 분들은 왜 이 내용을 하고 있는지 뭐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부분들, 충분히 이제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닥을 친 건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주가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또 이제 수급적으로 지난번에 10조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이 점차 회복이 되고 어떻게 플래시 범용, 플래시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들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죠. 그러면은 슬슬 가동률 올라가고 공급 물량 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고 바닥 쳤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혜주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 주목해야 될 부품 소재주도 같이 봐야겠죠, 우리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플래시 쪽, 이 플래시 메모리 쪽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산량 증가, 설비 투자 증가, 그러면은 부품 소재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이미 실적은 좋은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 좀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자, 하나비전입니다. 자, 하나비전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하나비전.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할한 회사입니다. 예전에 CCTV나 이쪽을 가지고 있는데, 뭐 최근 얘가 SK 쪽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주가가 지금 빵 하고 5만 원대를 올라섰습니다. 물론 막 오를 때 따라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종 시에 눌림 목대 기회를 노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인들 내용을 보면은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TC 본드를 하이닉스에 HBM 쪽 하나하고 SK하고 동맹을 맺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요 앞으로 향후에 하이닉스의 성장과 함께 하이닉스 주가도 바닥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하나비전.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네, 목표했던 70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뭐 나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참 작년부터 참 제가 많이 소개를 했고 잡았고 했었죠. 10만 원, 15만 원부터 하다못해 작년 하반기에도 많이 얘기했었고 어쨌든 여기에서 분할된 기업이 하나비전이에요. 이미 하나비전이 뭐 5, 6만 원대 올라왔다 하지만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부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 가치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한솔아이온입니다. 한솔아이온은 사실 이제 한솔그룹이죠. 한솔그룹의 반도체 장비 부품 회사인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실적 대비해서 뭐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차트를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한참 막 좋았었는데 뭐 15,000원 찍다가 지금 6,000원까지 빠지고 좀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죠.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요 가격대를 다시금 회복학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기를 좀 올라서고 있어요.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면 예, 괜찮죠.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2024년도 1,500억에서 230억 올라왔고요. 2025년도 전망이 거의 영업이익은 한 150% 이상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실적 좋고 가격이 많이 못 오른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진 세미캠이 전통적인 그리고 반도체 일본의 감가각이나 이걸 대체한 기업이죠. 뭐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2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 최대 주주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세 경영 체제로 넘어가고 이런 지분 관련된 이슈도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과거 일본이 뭐 반도체 소재 쪽 규제, 제재를 했을 때 대체를 시켜버리는 감광액 쪽으로. 그래서 이쪽은 반도체의 필수적인 그런 소재 업체입니다. 실적 괜찮아요. 상당히 지금 나쁘지 않고 괜찮은 모습들인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죠.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2022년도 실적을 그대로 회복하고 있고 최근 하반기로 가면서 더 좋은데 주가는 뭐예요? 예, 안 좋죠. 주봉상 놓고 본다면 최근에 요 2022년도 부분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얘는 단기적으로 이미 좀 올라 있어요. 예. 올라 있기 때문에 근데 주봉상 놓고 본다면 한때 95,000원 가던 주식이 뭐 반토막 났었죠. 그래서 이제 5만 원대 올라왔는데 아직도 회복하려면 최소 50% 회복하려면은 아직도 한참 멀었죠. 코미코 주봉상을 놓고 본다면 일봉상을 본다면 최근에 예 가파르게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 코미코도 이제 그 세라믹 부품들 를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진테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유진테크 참 지지를 복도 없고요. 시장에서 참 인기도 없는 종목입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요. 소위 얘기해서 반도체 3사를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무거워요, 항상. 실적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유통 물량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 하여튼 뭐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얘가 크게 시장에서 부각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렇죠? 한때 뭐 15,000원에서 올라오는 게 시간이 꽤 걸렸죠. 이때 이제 시간이 꽤 걸렸고 그 다음에 전고점 역사적인 기록 6만 원만 터치하고 다시 좀 대밀렸고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참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이다. 아쉽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적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여기 다 보이시죠? 예. 영업이 거의 뭐 더블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못 갈까요?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클러스터 장비 쪽의 매출 확대, 이런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전통적인 이런 장비주들이나 부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것도 좀 같이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가 왜 뜨냐? 결국은 중국 이구완신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부분이 하나 있다. 또 왜 그래요? 예. 또 왜 그렇습니까?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예, 샌디스코 영향도 있지만 재고 있지만 AI 시장은 여기 건재합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 쪽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딥시크죠. 이것 때문에 야, 저 비용으로도 AI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네? 대단하다.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없네? 이러면서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해보니까
까보자 이거죠. 니네 돈 얼마나 들었냐? GPU 얼마나 썼냐? 발표된 거 말고 실제로 다 까보라 이거예요. 안 까봐요. 중국에 좀 그런 조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개발 비용이 보면 뭐 이게 뭐 100억도 안 들었다라고 하는데 좀 뻥이 심하죠.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다들 믿었죠. 100억 투자해가지고 야, 뭐 엄청난 AI 모델을 개발했다? 알고 보니 상당히 조작된 느낌. 그래서 다시금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AI 서버 시장과 데이터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낸드 플래시 가격도 고용량화, 그렇죠. 기능들이 확대가 되니까 이런 이유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장도 이제 재고 축소가 이루어지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회복이 될 거예요. 가격이 조금씩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고 재고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고성능 사양에 올라가기 때문에 DDR5 쪽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체 수요. 보통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게 얘기하면 2, 3년 사이클 주기가 있다고 해요. 2, 3년 사이클 주기. 길면 4, 5년. 얼추 지금 제가 봐서 요쯤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한 2, 3년 전에 고점 찍었으니까. 지금 바닥이 됐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를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하이닉스. 뭐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 부분을 계속 지금 얘기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 관련된 뭐 과거에 꼭 HM 쪽에 뭐 DI나 한미반도체 뿐만 아니고요. 이제 전통적인 플래시 메모리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종목군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다. 뭐 최근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화된다고 봐야지 뭐 많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바닥 다졌다는 걸 확인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부품 소재주들 이쪽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좀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좀 있고요. 저평가 구간을 노리셔야 좀 먹을 때 제대로 먹죠. 그래서 반도체는 짧게 볼 상황은 아니다. 하반기까지 계속 우리가 봐야 되고 또 가격 회복 속도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이거를 체크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상반기는 분명히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반도체 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 국내 증시도 괜찮다. 이 부분을 같이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부분들은요. 제가 이제 요 링크 아래 보면은 텔레그램 무료 정보 공유방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제가 주기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그 내용들 같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